F1에서 20대에 이미 4회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이룬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30대 중반이 된 이 드라이버는 찬란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내리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세바스티안 베텔.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출신으로 1987년생입니다. 카트로 시작 오픈 휠을 거쳐서 F1에 데뷔하는 루트를 밟은 전형적인 드라이버입니다. F1 데뷔 전까지 간단한 양력으로는 95년에 카트에 입문을 해서 2003년 오픈 휠카에 입문하고요. 2004년에 독일 포뮬라 BMW 챔피언십 우승, 2005년 F3 유로 시리즈 5위 루키상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는 F3 유로 시리즈 2위, 이때 당시 1위가 폴 디 레스타입니다. 2006년부터 자우버 테스트 드라이버로 있었던 베텔은 2007년 자우버 드라이버이자 최근까지도 F1에서 활동을 했던 로버트 쿠비짜의 사고로 빈자리를 대신하며 F1에 데뷔하게 됩니다. 미국 그랑프리에서 데뷔한 베텔은 8위로 포인트 피니시하면서 최연소 포인트 획득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쿠비짜의 자우버 복귀와 함께 당시 스쿠데리아 토로로소로 이적을 합니다. 2008년 비가 오는 이탈리아 몬자 서킷에서 최연소 폴 포지션과 최연소 그랑프리 우승을 획득했고, 당연히 이를 눈여겨본 레드불은 베텔을 레드불 레이싱으로 불러들입니다. 데이비드 쿨사드가 은퇴한 자리로 2009년부터 레드불 레이싱에 합류한 베텔은 마크 웨버를 팀 동료로 두고 베테랑과 신예의 조합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호주 출신 마크 웨버는 2002년에 데뷔해 레드불 레이싱에서 드디어 빛을 보나 하는 상황에서 당시 무섭게 성장하는 베텔을 팀 동료로 맞아들여 10년부터 그가 은퇴하는 13년까지 이 둘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09년은 나중에 메르세데스 F1 팀이 되는 브런지피 팀이 깜짝 우승을 한 해이기도 하고, 세시 구조 변경과 KERS 도입,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 파산까지 세계 경제가 한바탕 폭풍우에 휩싸이면서 F1 시장에도 많은 변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토요타는 F1에서 발을 빼기도 했죠. 어쨌든 결론은 언급했다시피 브론지피의 컨스트럭터 우승과 소속 드라이버 젠슨 버튼의 드라이버 챔피언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브론지피는 메르세데스가 인수했고, 젠슨 버튼은 우승 열망을 불태우던 맥라렌으로 이적합니다. 베텔은 젠슨 버튼에 이은 드라이버 순위 2위, 웨버는 4위로 레드불 레이싱은 컨스트럭터 2위로 시즌을 보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앞서 각종 기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쉬운 점은 저도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지, 저 또한 드라이버도 아니고 경주형 차량을 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구글이나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불 레이싱 탄생과 함께 윌리엄스와 맥라렌에서 세시 설계에 일가견이 있던 에드리언 뉴이를 영입했습니다. 2009년 규정 변화에 맞춰 블로운 디퓨저 방식으로 다운포스를 강하게 늘리고 리어 그립을 증가시킵니다. 다운포스 증가로 직선에서는 다소 느리지만 코너 진입과 탈출을 빠르게 해서 직선의 시간을 만회하는 방식으로 레이싱을 운영합니다. 당시는 기어박스나 엔진 교체 페널티가 없었고 각 경기마다 기어비 세팅을 달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속에서 기어비를 낮게 잡아 코너 탈출 시 빠르게 가속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고 2011년 규정 변화로 위기를 맞았지만 귀신같이 허점을 찾아내 2013년까지 써먹습니다. 세바스티안 베텔은 이 시기와 맞물리면서 최연소 4회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이라는 업적을 이뤄냅니다. 4회 챔프를 기록할 당시 나이가 26세였으니 그는 당연히 슈마어와 비교되었고 앞날은 창창해 보였습니다. 현재 7회 드라이버 챔피언인 루이스 해밀턴도 주목받는 신인이었지만 단연 베텔이 슈마어와 비교되는 1순위였죠. 앞날이란 참 알 수 없습니다. (2014년) 레드불 레이싱에서 마지막 해
규정의 변화가 있었고 1.6L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퇴한 마크 웨버를 대신해 루키인 다니엘 리카도가 등장합니다. 규정 변화에 따른 차량 변화에 적응에 애를 먹으면서 다운포스가 강한 특성화된 차량 덕분에 우승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작년보다는 확실히 처진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고 있는 팀들이 확실한 우세가 있었고 그나마 레드불이 르노 엔진을 달고 선방한 격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출력이 약하다고 평가받던 르노 엔진을 특수한 방식으로 이를 극복해왔던 레드불 레이싱은 어쩌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였을 겁니다. 또한 베텔은 팀 동료인 다니엘 리카도보다도 못한 성적으로 비교까지 당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시즌을 보냅니다. 사회 드라이버 챔피언이 방황하는 상황에서 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F1 세계가 아니었죠. 페라리는 그에게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베텔의 페라리 이적이 확정됩니다. 페라리의 알론소는 맥라렌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죠. 이때 팀 동료는 F1을 잠시 떠났다가 로터스에서 페라리로 이적한 키미 라이코넨이었고 둘은 특별한 사이가 됩니다.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하는 2020년까지 6시즌 동안 드라이버 순위 3위, 4위, 2위, 2위, 5위, 13위 성적을 냈습니다. 14년부터 적용된 하이브리드 엔진 세대에 들어서면서 메르세데스의 독주 앞에 타 팀들은 들러리를 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이 기간에 비벼볼 만한 성능과 드라이빙을 보인 건 페라리와 레드불입니다. 19년 시즌부터 작정하고 팀 수장 및 엔지니어 라인업을 대대적으로 교체한 페라리였는데요. 키미와는 이별을 고하고 자우버의 신예인 샤를 르클레르를 데려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진 못했고 최악의 모습을 보인 2020년에는 이적을 앞둔 페라리의 성능을 본 사인츠의 굳은 표정이 많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최악의 성능과 함께 시즌 중에 이미 베텔이 당시 레이싱 포인트 현 에스턴 마틴 이적이 확정되면서 팀에서는 베텔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텔도 그다지 불만이 있어 보이진 않았죠. 이렇게 페라리는 또 한 번의 정상급 드라이버를 아무런 업적 없이 보냅니다. 2021년 에스턴 마틴으로 이적하나 베텔은 어느덧 베테랑이 되어 동료와 후배 드라이버들을 챙기면서 눈에 띄진 않지만 그의 커리어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F1을 사랑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텔의 개인사와 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한 2부를 만들 예정이지만 보시다시피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F1 재밌습니다. 많이들 즐기세요. 감사합니다.